대한민국 항공정비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 사천시가 이제는 동북아 항공정비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대규모 전략 사업이죠. 이 용당 항공 MRO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된 겁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에 총 사업비가 무려 1,795억 원이 투입되는 항공정비 특화단지로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 지정 항공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를 비롯해 항공 MRO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항공서비스 백이용 대표이사와 특별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게 항공 MRO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한 한국항공서비스 대표이사 백이홍입니다. 저희는 향토 기업입니다. 지방 정부와 지역민의 성원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올해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제 발전과 지역민에게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 항공 MRO라는 단어가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항공 정비와 MRO 같은 뜻인가요? 예, 항공 정비와 MRO는 같은 말입니다. 예. MRO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의 약자입니다. 항공기를 유지, 보수, 수리해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운항 정비, 2년마다 수행하는 주기 정비, 또 부품을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면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는 사람을 태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항공기 정비에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을 지닌 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카이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카이는 MRO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한국항공서비스를 2018년 7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카이가 있고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경남은행 등 기타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천시 용당 항공 MRO 산업단지에 있는데요. 직원은 한 4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예. 여객기 정비, 헬기, 군용기 그리고 부품 공급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당 항공 MRO 산업단지가 최근 준공됐다고 들었습니다. 캠스는 벌써 입주한 걸까요? 네, 먼저 정확한 경과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공 MRO 단지는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지방정부가 약 1,8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준공하였고 3단계 조성 공사도 최근 마무리되어 3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캠스는 사천시로부터 2020년과 2024년에 1단계, 2단계 부지를 임대받아서 민간 항공기 정비고와 헬기 정비고를 구축해서 이미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카이가 개발한 한국형 헬기 수리호는 기능에 맞게 다양한 파생 모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산에 비해 정비가 쉬워 가동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의 국산 헬기 도입 비율을 늘린다면 수리호 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지역 항공산업에도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사천 용당 항공 MRO 산단에 문을 연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의 회전익 정비동. 내부에는 해병대의 마린온을 비롯해 경찰청과 소방청, 해경 등 기관이 도입한 수리온 계열 헬기가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외산 헬기가 점령한 국내 관용 헬기 시장에서 이처럼 카이가 개발한 수리온 기종은 느리지만 꾸준히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관용 헬기 절반 가까이는 20년 이상 운영한 노후 기체. 외산 부품 수급 어려움과 노후화로 인한 정비 효율 감소로 유지 비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기체를 수리온 계열로 교체하면 정비 호환성도 높아지고 운영 효율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리온을 비롯한 파생 기종들이 모두
부품과 정비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완제기 생산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용, 유지보수 정비 등 MRO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산단 조성에 있어서 사천시와 경남도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스와 카이 등에선 수혜를 입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항공 MRO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대단히 밝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20년 운항 기간 동안 정비비는 항공기 구매가의 최대 4배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0억 원으로 구입을 했으면 항공기 운영 기간에 최대 4천억 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공 MRO 산업은 고부가가치이고 또 장기 수요가 보장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성장 동력 차원으로 항공 MRO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는 수리온이나 KF-21 같은 군용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민간의 역할로 뒷받침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가 차원에서 항공 MRO 산업에 또 항공 MRO 기업인 캠스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입니다. 예. 아시아 항공 MRO 선진국은 정부가 전부 MRO를 육성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정말 간절한데요.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민홍철 의원님께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방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되어 항공 MRO 발전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항공정비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본 법률안에는 협의체에 가입한 항공사에 정부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정비를 받던 항공기가 국내로 더 많이 유턴하는 그런 장려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고요. 세계 선두권인 운송국격에 버금가는 MRO 국격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정비를 받던 항공기의 국내 유턴을 장려한다. 그렇다면 국내 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의 정비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내 유턴의 장려는 곧 외국 항공기가 더 많이 정비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입출항하는 편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MRO를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외국 항공기와 승무원들이 입출국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쉽게도 사천공항은 국내선만 운행하다 보니 캠스로 정비하러 오는 외국 승무원의 불편이 좀 있습니다. 예. 입출국 신고, 세관, 검역 등에서 불편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스 입장에서는 외국 항공기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출입국 지원을 위한 CIQ 기능, C는 세관입니다. 네. I는 출입국 신고, Q는 검역, 이런 시설을 확정해 주시기를 많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창원에서 있었던 경남 타운홀 미팅 때 저희도 이거를 대통령에게 건의도 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아가 보면 서부 경남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경제발전 차원에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성격이 되면 MRO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캠스는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기 MRO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한국형 전투기 KF-21도 정비가 가능할까요? KF-21 전투기 정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캠스는 여러 전투기와 군용기 정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역량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병력 자원의 감소를 민간 자원으로 대체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인데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캠즈는 미리부터 민간 야전 정비센터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군의 향후 5년간 정비비로 약 8조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을 합친다면 10조 원 이상이라는 정비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군용기 MRO 시장 규모가 진짜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용 항공기 MRO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실 계획입니까? 네, 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내 외주 정비로 나오는 것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것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대는 인구 절벽과 병력 자원 감소는 피할 수가 없고 또 이런 걸 고려해서 국정과제에서도 비전투 분야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 전환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방부는 민간 전환의 대상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민군 협력 기업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께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부의 고육지책이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국방의 경영 관점과 국가 항공 MRO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종의 민간 항공기부터 군용 항공기까지 이 모두를 정비하려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서부 경남 지역에 항공 정비 관련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수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대학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테크노파크나 학원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또 회사에 들어와서 연수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없이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캠젤은 지금까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해도 경영 성과는 매년 적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작년부터 조금이나마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산인 특성상 올해 2월에는 계약직 중 우수 인력 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회사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고용 안정성, 경쟁력 확보라는 좋은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 캠스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항공정비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사천시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 지정 항공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 출범 이후 민항기 초도 정비로 정비 사업을 시작해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비 물량이 늘면서 출범 7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항공 MRO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행기를 계속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무리하게라도. 자, 지금 2022년도에 평균 비행 시간 2,400시, 연간 2,400시간. 4년도에는 17%가 늘어났습니다. MRO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그런 MRO의 부흥 이런 상황이 또 된 겁니다. 캠스에도 분명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소화할 기반은 항공 MRO 산단 조성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 용당리 일원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정비 전문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사천시와 경남도가 공동 부담합니다. 용당 산업단지는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3단계까지의 사업이 완료되면 카이와 캠스를 비롯한 MRO 활동의 중심지로 본격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당 산단은 기체 정비뿐 아니라 성능 개량, 부품 정비, 유통까지 확장된 MRO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캠즈는 필요한 정비구와 창고를 확보하여 민항기 정비 물량 확대와 군 정비의 민간 이양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초도 정비를 시작한 캠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대표 중정비 거점 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사천시. 지역 항공 MRO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흑자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도모하며 또 미래 비전도 선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9년 첫 매출 61억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네. 2025년에는 776억 원의 매출로 13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최초로 27억 원의 흑자 경영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방정부, 지역주민, 그리고 땀 흘려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캠스는 국내 유일 정부 지정 항공기 MRO 전문 기업으로서 2030년 초 매출 5천억 원, 아시아 MRO 탑5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에이밍 넘버원 MRO 인 아시아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네. 올해는 비전의 시작인데요. 흑자 경영을 바탕으로 매출 1,040억 원을 목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스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또 서부 경남 지역과의 상생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35년 전 세계 MRO 시장은 약 210조 원입니다. 아시아의 MRO 선진국은 정부가 MRO를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항공 MRO가 가지는 가치는 분명 인식하나 정부의 정책은 좀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저는 2025년 흑자를 바탕으로 비전 선포식 때 약속한 것처럼 올해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재개정, 국제공항 성격, CIQ 시설 확충, 또 캠즈의 구조적 문제 해소가 중요한데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캠즈가 지역과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능력이 있는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캠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더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또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업이자 국가 전략 산업을 주도하는 캠스에서 성장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CS 특별 대담 이번 시간에는 한국항공서비스 백이용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